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밸류업 계획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수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상장지수 펀드가 최근 한 달 새 최대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급락 우려가 있다며 투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아가 오늘 사우디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침체된 픽업 트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SK 최고 경영자 세미나가 오는 30일을 열립니다. SK그룹이 리밸런싱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합병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3조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날 하나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밸류업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1,566억 원,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 2,2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데 특히 비이자 이익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나금융의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6조 5,7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비이자 이익은 1조 8,0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반 영업이익 가운데 누적 수수료 이익은 1조 5,4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하나금융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299억 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 7,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친 핵심 이익은 6조 5,096억 원, 비이자 이익은 7,371억 원입니다. 비은행 계열사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하나증권 1,818억 원, 하나카드 1,844억 원, 하나캐피탈 1,212억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은행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2022년 18.9%에서 2023년 4.7%로 급감했다가 올해 3분기 누적 17.3%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1,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과 주당 6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하나금융은 2027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 5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밸류업 계획도 공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수년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상장지수 펀드가 최근 한 달 새 최대 5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바오우의 사활을 걸고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수익률이 껑충 뛰었는데요. 증권가에선 급락 우려가 있다며 투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준 상장지수 펀드는 모두 중국 관련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 성장률 5% 유지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국의 빅컷, 금리 인하 등이 영향을 준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 13개 상품이 모두 중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수익률은 50.31%입니다.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것은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학 창업판에 속해 있는 에이스 중국 과학 창판 스타 50으로 같은 기간 수익률은 49.80%입니다. 솔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가 49.02%,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이 47.85%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상품 수익률 급등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유동성 공급, 지급 준비율 인하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부양책 덕분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신흥국 투심 개선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군중 심리가 큰 중국 증시 특성상 급락이 우려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기아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막한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그동안 티저 이미지를 통해 이 차의 강인하고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타스만이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침체됐던 국내 픽업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역동적으로 오프로드를 달리는 한 차량. 이내 도로 위를 매끄럽게 달리며 이번엔 부드러운 승차감을 연상케 합니다. 넓은 적재 공간, 매끈한 차체로 승용차와 트럭의 장점을 적절히 결합한 픽업 트럭.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기아의 픽업 트럭 타스만이 오늘 데뷔했습니다. 조금 전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현장에서 기아는 브랜드 최초의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도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타스만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타스만의 완성도 있는 주행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스웨덴, 호주, 중동 등 세계 각지를 누비며 험한 지형을 달리고 한계를 테스트하는 1,777종의 시험을 18,00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업무와 여가를 오가는 활용성을 위해 적재 공간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 최대 700kg의 짐을 싣고 한국 기준 표준 팔레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 요트, 트레일러 등 최대 3,500kg의 무게를 견인할 수 있는 토잉 성능을 넣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호주,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타스만. 신차 부재로 침체됐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는 31일 SK 최고 경영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그룹의 연례 행사 중 하나인데요. 특히 올해는 SK그룹이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룹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주요 경영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SK CEO 세미나가 열리는데 연초부터 추진한 사업 재편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추진 과제 등 내년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선 올 3분기 역대 최대인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AI와 에너지 솔루션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최 회장이 그동안 강조한 솔루션 패키지 등 사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K는 지난해 말 그룹의 최고협의 기구인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수장으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 선제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사업 안전성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등을 추진하는데 다음 달 1일이면 양사 통합법인이 출범합니다.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열사들의 슬림화 작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합병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SK는 기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는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아이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SK는 통상 12월 초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지만 합병에 앞서 발빠른 조직 정비에 나선 겁니다. 손익, 현금 흐름 개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안정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 716개에 달한 SK그룹 종속회사는 상반기 말 기준 667개로 6.8% 줄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6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년 내 30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개인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60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과태료 철퇴를 맞았습니다. 동일 법안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토스가 대규모 과징금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토스는 3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와 60억 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 7,400만 원, 과태료 6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토스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주의적 경고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약 6개월간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거래 정보 약 3천만 건을 제공받았습니다. 토스는 3천만 건에 달하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카드 거래 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거래관계의 설정과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토스의 이번 과징금 사례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전체 매출의 3%에 달하기 때문. 개정 전에는 사안이 발생한 당해 관련 매출의 최대 3%였는데 법안이 개정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신용정보가 워낙 중요한 국민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무단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유통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사회적 분위기이거든요. 이제는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준수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훨씬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개인 신용정보 무단 제공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법상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카카오페이 역시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배터리 열 관리에 대한 해법으로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나아가 선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전자제품을 특수 냉각유에 담가 열기를 식히는 냉각 방식, 액침 냉각. 찬 공기로 배터리를 식히는 기존 공기 냉각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가 적어 탄소 배출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경우 서버 하드웨어의 발열과 먼지, 수분으로 인한 문제를 없애 기기 고장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 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액침 냉각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S-오일은 최근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는 250도 이상의 높은 인화점을 가져 안전성이 높습니다. S-오일은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를 통해 위험물 안전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 고인화점 액침 냉각유의 경우 위험물 안전 규제가 엄격한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시장에서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고요. 차세대 냉각 기술로 국내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배터리 냉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K 엠무브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액침 냉각 방식을 적용한 선박용 ESS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가 발화돼도 내부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다른 셀에 영향을 주지 않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양사는 오는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선박 ESS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금액코리아와 손잡고 공공 최초로 기관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추진했습니다. K푸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떡볶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SBA가 금액코리아와 함께 스바 떡볶이를 선보였습니다. 스바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약자 SBA를 소리내 읽은 말로 공공기관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떡볶이입니다. 금액코리아는 매운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응급실 국물 떡볶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지난해 서울콘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식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세계인들에게 친숙한 음식이 됐습니다. SBA는 떡볶이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떡볶이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일단 좀 딱딱하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방법들을 찾는 와중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땐 바로 응급실 떡볶이 이런 개념으로 SBA와 응떡이 함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이 처음에 광고 문구를 봤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응급처방이라는 이 문구가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나올 수 없는 되게 신선함이 돋보여서 인상이 깊었어요. 지난해 11월 SBA가 버거 브랜드와 손잡고 출시한 스바버거에 이어 11개월 만에 등장한 스바 떡볶이까지 SBA의 기발한 컬래버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거와 떡볶이에 이어 앞으로 또 어떠한 협업으로 눈길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화 상업 재배를 시작한 경남 창원 마산 지역에서 지난 26일부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축제가 국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화훼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묻은 창원 마산 앞바다에 거대한 국화정원이 들어섰습니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전시된 국화는 모두 1만 2천여 송이. 특히 한 뿌리에서 가장 많은 꽃송이를 피워 기네스북에 오른 천양여심은 이번 축제의 백미입니다. 창원에 저기 들어오시면은 큰 정원 형태의 테마로서 올해 1,535송이의 천양여심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또 아늑하게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화분 천여 개로 만들어진 힐링의 숲과 생명의 나무 등도 주요 볼거리입니다. 경남 창원 마산 지역은 1960년대 초
국내 최초로 국화 상업 재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2000년부터 마산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화축제에서는 69만 7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220억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원시는 이번 행사가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국가 소비 촉진 등 지역 화훼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게 된 게 1970년대입니다. 그때의 최초 시베지가 우리 마산이었습니다. 국화의 우수성도 알리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축제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2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홍삼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뼈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 인삼학회는 지난 27일부터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추계 학술 대회에서 홍삼이 동물 실험에서 대장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학술 대회에 참가한 경북대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홍삼의 RH2 성분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과 이동, 침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성분이 기존 항암 치료제와 달리 독성 없이 안전하게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경북대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홍삼의 RH2 성분이 대장암 세포의 전이와 암 진행에 중요한 AXL 수용체와 직접 결합해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또한 RH2가 대장암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result is that we confirmed the beneficial effect of red ginseng and its potential as a treatment for osteoporosis in the future. 화재보험협회가 오늘 서울시와 창신동 일대 화재 취약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안전동행, 화재 없는 안전한 우리마을 현장 캠페인에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습니다. 화재보험협회와 서울시 12개 손해보험협회사는 이번 캠페인에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창신 제2동 지역을 중심으로 276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누전 차단기 교체와 가스 누설 경보기, 소화기 등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우리마을 선포식과 함께 현판식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특별 제작한 불 끄는 앞치마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 끄는 앞치마는 평소 앞치마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를 즉시 차단해 초기 진압에 도움을 주는 방화 보조 도구로 제작됐습니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손해보험사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